안녕하십니까. 윤태호의 건강 이야기의 윤태호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항암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받으면 두통, 구토, 어지럼증, 수족증, 간기능 저하, 면역 저하, 전신 피로, 식욕부진, 심하면 심정지로 사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암의 원인과 함께 알아보면 이러한 증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를 받으면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세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이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 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부터 왜 항암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는 독성물질입니다. 이러한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극심한 활성산소가 발생하죠. 활성산소는 세포는 물론 혈관을 산화합니다. 산화된 혈관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즉, 혈액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포에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자, 우리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곧 통증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산소의 30%를 뇌가 사용하는데요. 뇌세포에 만약에 산소 공급이 단 5분만 중단되어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서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위험하다고 신호를 알리는 것이 두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공기가 탁 한 데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몹시 아팠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뇌에서 위험 신호를 하는 것이죠. 이때 공기가 맑은 곳에 나가면 두통이 좀 많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뇌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산소를 더 공급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곧 두통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 근육통이 오는 것이죠. 항암제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근육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근육에도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서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근육통입니다. 두 번째로 수족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증은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암제를 섭취할 때 심할 경우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앞서 통증의 이유에서 언급한 대로 항암제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결국은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괴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발이 더 괴사하는 이유는 심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산소가 더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수족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면역 저하가 오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섭취하는 동안에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는데요. 워낙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제를 사용할 때에는 때로는 무균실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감기라도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항암제를 사용하면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항암제 독성에 의해 활성산소가 면역력을 생산하는
골수나 흉선, 장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역력을 생산하는 기관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면역력을 생산하는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즉 면역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항암제를 섭취하면 어지럼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어지럼증이 오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섭취하면 그 독성에 의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뇌세포로 가는 혈관들이 망가집니다. 물론 뇌세포 내의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블도 망가지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망가집니다. 그러면 뇌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오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빈혈이 있을 경우에 보면 어지럼증이 온다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항암제를 섭취하면 뇌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항암제를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를 섭취하면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간세포로 가는 혈관들을 망가뜨려서 간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항암제를 복용하면 전신 피로가 오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간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에너지 대사가 안 돼서 피로가 오겠죠. 자, 일곱 번째로, 항암제를 섭취했을 때 집중력이 저하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를 받는 사람들은 책을 읽기는커녕 다른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또 대화할 때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자, 다시 말해서 뇌세포가 집중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서 뇌세포의 혈관들이 망가져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공기가 탁한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 사실 기억하시죠? 여덟 번째, 항암제를 섭취했을 때 심정지로 사망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와 같은 독성 물질이 활성산소를 유발하여 심장세포의 혈관들을 산화합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세포 내에 있는 마이크로튜뷸블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심장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면 심장이 자기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기능이 약해져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암제를 섭취하면 극심한 식욕부진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소화기 장기들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따라서 이들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하지 못하면 물론 고통만 가중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암제를 섭취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항암제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많은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환기를 해야 합니다. 실내에 환기를 하지 않으면 1시간에 약 1000ppm씩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환기를 할 경우 단 2, 3분 내에 외부 산소 농도인 20.5%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기는 2~3시간에 한 번쯤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공기가 맑은 곳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혹 여유가 된다면 산소 발생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활용하면 실내 산소 농도를 약 2만 ppm 정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강원도 산속과 같은 수준입니다.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소 발생기는 추운 겨울이나 밤에 잠을 잘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성 물질을 흡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면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흡착하여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소금을 먹은 소금 양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물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위산의 원료라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소화력을 돕는데요. 암 환자들은 소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소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만 소금은 잘 섭취하면 명약이고 잘못 섭취하면 독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소금에 대한 내용이 좀 길므로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항산화식품은 활성산소를 소거해 줍니다. 천연의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감귤, 레몬이나 홍차, 녹차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암제로 손상된 혈관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 전문의들은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번째로 고지방식을 피합니다. 고지방식을 하면 체내의 LDL이 증가합니다. 항암제와 같은 독성물질들은 LDL에 농축되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방식을 줄이면 LDL이 낮아져 독성물질을 쉽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고지방식을 줄이면 그 자체로 혈뇨장애를 막아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탕 섭취량을 줄입니다. 설탕은 고지방식 이상으로 우리 몸속에서 중성지방을 높여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겠죠. 특히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평소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을 합니다. 흔히 치료 중에는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잘 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는 지금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소화기 장기가 손상되어 잘 먹지 못합니다. 이때 억지로 먹으면 먹은 음식이 소화하지 못해 부작용을 가중시킵니다. 앞서 제시한 5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면 항암제 부작용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식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을 회복시켜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하는 분들 중에는 양약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도 진통제 처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진통제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인체가 위험에 처했어도 위험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뇌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참기 어려운 경우 적절하게 사용하여 통증을 다스려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항암제를 섭취하면 왜 부작용이 나타나며 각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세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암제를 섭취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부득이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